이 장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좀 이해를 해보자.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해가 주목적인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 설명하는 어떤 안드로이드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후 이제 수업이 쭉 진행이 되면서 나오는 안드로이드의 개발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냐 이런 부분이 아직 나오지는 않지만 이후에 이제 코드 작성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가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해 주시면 이후 부분을 이해하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뭐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드로이드 OS는 공개 운영체제인 리눅스 커널 기반이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해서 안드로이드 OS가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 개발자 입장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언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자바로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 코틀린이라는 언어 가지고 개발할 수도 있다. 개발자의 취사 선택성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저희 수업이야 책 자체가 이제 자바로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자바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에서만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iOS랑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에서만 폰을 만들고 있죠.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도 메이드 바이 구글에서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나 다른 여러 디바이스 업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개발자가 만든 앱을 배포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장에서 봤던 부분이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배포해서 유저가 이제 우리 앱을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이통사에서도 자체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통사의 마켓에 올려서 우리 앱을 배포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상식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냥 상식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죠. 안드로이드 플랫폼 아키텍처가 되겠는데요. 플랫폼 아키텍처도 상식 수준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 왜냐면은 저희는 앱 개발자입니다. 앱 개발자 입장에서 우리 앱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고요. 우리 앱이 동작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자체 아키텍처는 그냥 상식 수준에서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요. 예, 안드로이드 OS는 리눅스 커널 기반이 되겠고요. 예, 거기에 이제 로레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이 로레벨의 라이브러리를 직접 활용해서 개발하진 않죠. 예, 그래서 이 로레벨은 하단 부분은 C++로 개발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게 우리가 만드는 앱이 이제 이 그림상으로 보자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든 앱들이죠. 우리 앱이 이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다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버추얼 머신이 우리 앱을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버추얼 머신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 API, 즉 혹은 라이브러리, 플랫폼 라이브러리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우리 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코드 타이핑하면서 앱 개발하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코드 타이핑하면서 이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은 다 이 VM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바 API 프레임워크 이쪽에서 제공되고 있는 API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 페이지로 좀 가볼까요? 예, 아까 나왔던 뭐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우리 앱을 직접 수행시켜주는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다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 예,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요. 예, 이게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달빅이다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을 썼었어요. 네,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예, 그런데 안드로이드 5.0 버전이 나오면서 아트다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으로 이제 교체가 된 거고요. 뭐 흔히 아트 부릅니다. 안드로이드 버추얼 머신을. 예, 그런데 안드로이드 런타임의 약어 예,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흔히 이제 개발자분들이 안드로이드를 처음 접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앱을 만들 때 자바 가지고 만들면 예, 그렇죠. 자바 가지고 만들면 예, 자바를 컴파일 시켰을 때 자바 클래스 파일이 나올 텐데 뭐 그렇겠죠. 예, 혹은 이제 저희 수업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만약에 개발자가 코틀린 가지고 개발을 해요. 그럼 확장자가 KT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틀린 가지고 만약에 개발을 하면 코틀린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시켜요. 그럼 코틀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를 대체할 목적의 언어다 보니까 예, 프로그램의 언어적인 문법에는 자바랑 차이가 있고요. 컴파일러도 차이가 있지만 코틀린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시키면은 그냥 자바 클래스가 떨어져요. 그래서 코틀린으로 개발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바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은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자바의 버추얼 머신인 JVM에 의해서 실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안드로이드도 자바로 만들기는 만들지만 안드로이드의 버추얼 머신은 JVM이 아니라 아트다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을 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면서 자바 코드를 타이핑을 하고 이게 컴파일되면 자바 클래스까지 나오겠죠. 그런데 앱이 배포될 때 실제 클래스가 배포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이거를 덱스 파일 포맷으로 변형시킵니다. 그리고 이 덱스 파일 포맷이 실제 런타임 시에 실행되는 어떤 앱의 코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덱스 파일 포맷을 해석할 수 있는 아트다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이 따로 설계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바로 개발하는 김에 그냥 클래스를 JVM으로 돌리지 왜 덱스 파일 포맷으로 변형시켜서 아트다라는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냐? 이거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퍼포먼스적인 측면을 가장 크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퍼포먼스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파일 포맷을 다시 덱스 파일 포맷으로 변형시켜서 아트에 의해서 해석하면서 실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개발자 입장에서 상식 수준으로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바나 코틀린으로 개발을 하면 툴에 의해서 우리 앱에 오류가 없는 경우 툴에 의해서 클래스가 덱스 파일 포맷으로 변형이 돼서 빌드 시에 배포가 되니까 그냥 상식 수준으로만 최종 우리 앱은 덱스 파일 포맷으로 변형되고 런타임 시에 아트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트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라이브러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발자가 결국 앱을 만들 때 이용하는 라이브러리는 아트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다. 이거를 자바 API 프레임워크 혹은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API다라고 해서 플랫폼 API 이런 식으로 많이 용어로 부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안드로이드의 어떤 상식 수준으로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는 안드로이드의 어떤 특징,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